우리가 이제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못따기하고 영역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2D만 사게 돼도 2D를 사게 돼도 3D에 있는 영역 황삭과 최적 황삭 두 가지가 들어와요. 2D를 사도. 그러면 기본 스탠다드는 우리가 황삭을 칠 때 3D로 하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체인 잡는데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황삭을 뭐 다 계단별로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선 영역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하려면 3D가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3D 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틀려버리니까 이제 하기엔 너무 짧아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우선은 우리가 모델링이 있을 때 영역밀에서 모델링이 있을 때 영역밀은 작은 화살표를 누르고 영역밀을 눌러봐. 다이나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자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 라인이 모델링을 선택을 해서 영역밀 체인을 잡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 영역이라고 체크를 하고 지금 면을 잡으라고 면만 나오죠. 따를 때 루프를 잡거나 뭘 잡으라고 안 나오고 면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단을 까겠다라고 하고 면을 잡아봐요. 그럼 체인이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확인. 자 하고 체인 미리 보기를 보면은 얘는 이 사각형이 들어왔고 여기를 다 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확인. 공부해보면 세공고생성 10파이 엔드밀로 해볼게요. 평엔드밀 10파이. 자 여기 조건은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끝내기. 자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 창 뭐 한 75% 영영 가볼게요. 그냥 깊이가 필요하면 5mm 뭐 단밀이나 3mm나 5mm나 놓고. 자 링크도 내가 모델링을 찍으면 이 Z값이 알아서 들어가요. 가공 깊이가. 찍어볼까요? 그럼 30이 들어가 있죠. 똑같죠? 30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게 까요. 그죠?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면만 찍으면 거의 활성화가 거의 대부분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얘는 다른 3D CAD처럼 지금 모델을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커브를 추출을 해서 윤곽을 잡은 거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3D 기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까볼까요? 그럼 거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25mm.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m. 동일하네요. 자, 여기부터 까고 그 안에 여기를 까볼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단을 한번 까보자고요. 자, 가공 경로의 영역밀. 자동 영역 선택. 근데 어차피 얘는 또 이렇게 커브를 어차피 잡아야 되긴 하네요. 그럼 여기 위에는 무시한다고 치고 여기 안에를 찍어볼까요? 안을 찍어볼게요. 어차피 커브만 추출을 해서 그냥 영역미를 잡으면 되니까. 선택 취소. 위에도 한번 까야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위를 한번 까야겠네요. 선택 취소. 취소. 자 이건 내측의 머무름으로 바꾸고 어차피 체인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여기 가공 영역 밑에 있는 영역에서 루프를 잡아주세요. 면은 빼고 루프.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잡아줄게. 이해했지? 엔터. 자 내측의 머무름 안에 포켓을 까겠다는 얘기예요. 09 10파이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65%. 깊이 가공 3mm씩 매긴다 5mm씩 매긴다. 어차피 모델이 들어갔는데 가공 깊이는 아직 모델링의 외측 루프 이쪽을 뺐기 때문에 모델링 깊이 찍어줘야겠죠. 가공 깊이 여기 25mm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까겠죠? 여기까지 까겠죠? 여기까지 까라고 했으니까 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을 까보고 이 위에 정삭을 했을 때 여기를 잡으니까 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됐고, 이 안쪽은 마찬가지로 가공 경로 0.0mm 누르고 요거 자동 영역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 면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누르고 체인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까겠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확인. 09 10IND면 여기서 바꿔줄 건 링크만 바꿔주면 되죠. 재료 상단 여기서부터 가공 깊이 여기까지 하고 보면 여기 똑같겠죠. 근데 이제 이 헬리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서 거리를 40mm까지 늘려줄게. 100mm 늘려줄까요? 하고 65% 하면 헬리컬 두 번 들어가네. 조금 더 키워야겠네. 두 번 들어가죠. 요렇게 요렇게. 근데 요거하고가 마음에 안 들면 가공 간격을 키우면 돼요. 키우면 되니 어차피 그냥 이어버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해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냥 찍으면 나오죠. 모델링만 있으면 찍으면 나와요. 자, 여기만 나중에 이제 황삭을 다 했어. 여기만 정삭을 할 경우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0.0mm 바닥 정삭할 때랑은 Z값을 바꿔주겠지만 여기 자동 영역 하고 이면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몇만 찍으면 되잖아요. 하고 다 똑같고 65% 70% 용역 확장 한번 눌러주세요. 용역 확장을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단이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확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깊이 가공 빼고 자 재료 상단 여기 가공 깊이 그냥 그대로네요. 그냥 정삭이니까 한번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가 뜨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건 공구 유지 범위가 좀 커서 그래요. 여기를 만약에 공구 유지 범위 뜨고 싶다 그러면 공구 거리를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공구지는 100% 아마 뜰 거예요. 보면 뜨죠? 이렇게. 그러니까 난 뜨고 싶지 않다 그냥 이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공구 유지 잡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윤곽 한번 잡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가 있으면 모델링만 찍으면 체인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수월하고 또 내가 얘가 궁금하잖아. 얘 체인이 어떻게 잡혀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솔리드 체인으로 잡았는데 잘못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도형에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눌러봐요. 자동 영역 변환. 그러면 포함된 영역이라고 밑으로 체인이 내려가죠. 그럼 내 측에 머무름을 하고 여기도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눌러보면 얘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잡히고, 그죠? 잡히고 에어컷으로 빠진 거예요. 에어컷으로 여기를 열어버린 거죠. 얘는 지금. 이해하겠죠? 내가 2D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링이 있으면 훨씬 더 작업하는데 수월할 수도 있어요. 수월해요. 그리고 원래 3D도 황삭은 3D로 황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델링이 있으면 하이퍼밀 하듯이 이 3D 영역 황삭으로 전체적인 황삭을 먹인 다음에 잔사까지 먹이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정상만 한 0점만 남기고 하면은 내가 굳이 계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델링이 있으면.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막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또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지금 3D를 차라리 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해서, 예, 내용이 좀 많아서. 왜냐면은 이게 3D의 시작이니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인을 잡을 수 있고, 못당기도 마찬가지로 못따기도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화살표에 보면 모델의 못따기라는 게 있죠. 아니, 모델의 못따기 라는 게 있어요.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챔퍼 6에 0.2에 6자리를 걸었어요.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2D. 자, 하단 옵셋 2. 근데 이제 여기서 모델링이 한번 들어왔어야 돼. 제가 모델을 설정 안 하고 왔으니까 모델을 좀 설정을 하고 올게요. 자, 잠깐 나갈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홀더 체크했던 거랑 예전에 이제 19까지는 아마 거기가 22까지 23까지는 앞에 이 모델을 잡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24부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모델 설정 창에 가서 아이고 여기에 마스터 모델, 그리고 솔리드 못따기를 아마 솔리드로 체인을 잡으면 얘가 알아서 들어가긴 해요. 자, 여기서 마스터 모델을 선택 추가, 얘를 추가할게요. 분리 엔터. 그럼 솔리드 1이라고 들어오죠. 얘가 이제 모델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작은 화살표 모델의 못따기. 자, 공구 모델의 못따기 도형 체인. 자, 여기서 루프로 우선 외곽 먼저 잡아볼게요. 루프로. 자, 여기서 요거만 잡아볼게요. 우선 요거랑 요거 시계 방향이죠. 요거 그 다음에 내 측 두 개 다 잡아야 되니까 면으로 찍어도 되겠네. 다시 선택 2개. 면으로 찍어도 돼. 면으로 이 면을 잡아볼게요. 2개가 들어갔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됐죠? 그럼 여기서 확인 한번 눌러줄게. 그 다음에 공구창을 들어가세요. 챔퍼. 자, 절삭 파라메타 1에 0.3. 작업 시트지 빼는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시트지 빼는 것도 한번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어디 갔냐? 자, 링크에 가서 뭐 여러 번 뭐 깊이 가공, 진입뽑기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동으로 놓고요. 진입뽑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모델을 딱 피해가기 때문에. 법선으로 1 오버랩 2 넣을게요. 똑같이.
상태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경로를 보면 여기야. 어차피 우리가 시계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아래쪽을 못따기를 하면 여기 좀 번거롭잖아. 여기 한번 해볼까? 뭐 축소하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 날 끝에 따라 틀리고. 그럼 여기 못 다시 한번 누르고, 자 솔리드 체인. 자 여기에서 어디 갔냐, 이 체인을 솔리드, 이게 이제 루프였으면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외측 끝단, 그 다음에 요거 외측 열린 끝단하고 내측 열린 캐비티, 이거예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 자 내측 열린 끝단이라는 이걸 풀고, 자 지금 요걸로 가고 요거 뺄게요. 자 요것만, 그리고 여기를 한번 찍어봐요. 이 얘기는, 자 이 못따기에서 핵심은 못따기가 아니라 윤곽지, 이거하고 이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루프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끝단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 체인을 잡는데 모델링상에 바깥에 열려있는 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죠? 내가 만약에 윤곽 가공을 해야 돼, 안쪽 정상만 이렇게 한번 돌고 싶어, 그때는 요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델링이 이제 체인 잡기가 편해지죠.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두 개에서 끝나고 이제 이 정도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못따기니까 요게 되겠죠. 요거 못따기가 아니라 요거니까 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닫혀 있으니까 루프, 그죠? 체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반대, 그죠? 그러면 측면 공차 모델, 솔리드 모델의 이, 잠깐만요, 제가 또 하도 오래돼서 122페이지. 이 구간이 여기에 보면은 이 측면 공차라는 게 우리가 모델링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 공차예요. 그러니까 0명 0.5를 0.2를 주면 측면에서 0.2 모델링,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굳이 1이 아니라 좀 크게 준다 그래도 얘가 알아서 거기를 모델링 간섭위에서 피하는 거죠. 확인 하면 이게 되는 거죠. 놓고 여기가 지금 떨어진 게 0. 얼마 준 값이 되는 거죠. 내가 큰 값을 넣으면 여기다가 1이라고 넣으면, 좀 티가 나게 한 미리 띄워볼까요? 한 미리 띄우면 확실히 안 나오겠죠. 툴패스가 끝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에 못따기를 할 때는 여기다 이 값만 잘 0.23이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아서 다 피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이 얼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회피는 이거 한번 여기 하나 더 잡아볼까요? 밑에 하나 더. 도형 체인 요거 여기죠? 외측 열린 끝단. 여기 면을 찍으면 바깥쪽이 나올 거란 말이야. 확인. 공구 0.3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델링 체인 잡을 때 바깥쪽 외측 내측 거의 그것만 좀 알면은 뭐 체인 잡는 것도 모델링이 있으면 이것도 주의사항. 이게 이 솔리드 모델의 체인을 할 때 버전에 따라 또 틀려. 볼까요? 자, 요것도 202019 19인가 18인가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전엔 체인 잡기가 좀 불편해요. 버전이.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조금 더 신버전을 쓰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체인 잡는 게. 안 그러면 부분 루프를 잡고, 내가 원래 안 그랬으면 부분 루프로 스타트, 여기를 잡고 끝위치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시작점 끝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요게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거는 확실하죠. 120 그리고 123페이지. 잠깐이면 돼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23. 이 모델이 교재 예제에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회피도형이라고, 내가 해보긴 할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보면, 회피 모델링이라고 여기를 추가를 해버리면, 내가 이제 클램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클램프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거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는 거죠. 여기 넣어보면은, 간단하게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평면 얘랑 동일하게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놓고 돌출로 튀어나오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바디 생성으로 추가할게요. 추가가 아니라 바디 생성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회피 모델링이라는 곳에다가 솔리드를 선택을 할 거 그랬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선택 취소.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면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이 솔리드 선택창을 활성화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이 덩어리가 잡힐 거예요. 확인. 여기다가 나 0.5 떨어질 거야? 라고 넣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솔리드 못따기라고 하는 거예요. 솔리드 못따기에서 이렇게 모델링 기반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좀 체인을 잡기가 좀 수월해진다. 뭐 이런 거죠. 체인을 잡기가 수월해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자, 이게 소재라고 하고 한번 스타트를 할 때 모델링에서 못따기도 집어넣고 다 편집을 한 후에 더 따라서만 놓으세요. 가공 경로 그냥 설명은 안 하고 여기서 스타트를 영역 항상을 잡을 거예요. 영역 항상을 스타트를 잡고 자 여기서 도형은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0.1 측면 0.1 남기겠다. 43개의 요소가 제어 여기를 바운딩으로 되어 있는데 안함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안함하고 윤곽 체인을 요거를 줄여주세요. 윤곽 체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렇게 가공을 하겠다. 이만큼 소재다. 외측으로부터 자 09 18 엔드밀 홀더는 무시하고 절삭은 이게 잔삭인데 활성화가 되겠네요. 잔삭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12파이나 20파이로 했어. 그 다음에 잔삭 목일 때는 8파이로 한번 하고 뭐 순차적으로 내려갈 때 3D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고 절삭 파라메타 하향으로 스텝다운 내가 3mm씩 먹을 거야. 60%씩 먹일 거고, 스텝 샬로우 체크 활성화하고
요거 빼고요. 0부터 마이너스 볼까요? 50mm네. 50.5까지. 3D를 어차피 한개 인식을 누르면 Z값이 들어가요. 자, 링크 30 이건 다 무시하고요. 저 따라서 이렇게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진입 동작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다 필요 없고, 어디 보자. 절삭 파라미터에서 중요 깊이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정식으로 할 때는 필요한데 해주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하면 툴패스를 확인해 보면, 자 볼게요. 자, 모의 가공을 제가 재료를 잠깐 잡아 줄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0 됐고 마이너스 50 그냥 이대로 가죠. 그냥 하고 모의 가공을 볼게요. 요것만 자꾸 모의 가공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를 이제 하이퍼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이퍼밀이나 뭐 3D 캠들을 할 때 이렇게 놓고 황상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외곽들을 잡고 0.0밀로 바닥 잡고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황상을 한번 매기고 들어가면 남는 구간이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작은 파이로 한 번 더 중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0.1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0.1밀과 윤곽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링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계단이 몇 개든 뭐 이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체인을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요즘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3D를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황삭했으니까 0.1 남겼으면 이제 여기 까고 여기 까고 뭐 하겠죠? 정상만 딱 하고 외곽 한번 돌리고 못따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깊이를 잘못 넣는다든가 체인을 뭐 잘못 잡아갖고 이걸 더 파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 바닥만 딱 한 번씩만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0밀에 이제 모델링이 있을 때 0.0밀을 한번 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으로 예제를 다른 걸 하나 더 하고 앞뒤 양옆으로 당연히 예제를 하나 더 하고 인덱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케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보자고. 하나 더 해보고 제일 흔하게 자, 이걸로 예제 7번 413페이지 가공도면 우선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외곽은 깊이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이나믹, 그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윤곽을 한번 해보고, 여기는 그냥 0.0밀로 밀고, 여기는 왜냐면 넓으니까 면적이 이렇게 하고, 깊이가 얼마 안 되니까 다이나믹은 이게 절임량이 어느 정도 돼야 효과가 있어요. 깊어야 측면으로만 조금씩 빨리 매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새 파일 하나 열고 저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들 금방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새 파일 하나 열고, 자, 예제 7번에 똑같아요. 74에 74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 기준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얘를 돌릴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물으려면 여기보다 이렇게 여기를 끄게 물겠죠. 그죠? 이쪽을 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가 벼스니까 이렇게 하고 이 아래로 적용 한번 누르고 여기 그림에 42에 20짜리 사각형 위에 기준 42에 20짜리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아래를 사 40인데 내가 위에 잘못 그렸네. 다시 40인데 제가 잘못 그렸어요. 42에 20. 아이고. 밑에도 똑같이 하나 그려주세요. 밑에도 똑같이 42에 20짜리 하나. 그리고 나누기 지우기로 가운데 여기 빈대를 하나 두 번씩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홀 위치가 50 센터니까 58에 58.5로 그려주세요. 센터예요, 센터. 58.5. 58에 58.5. 58.5. 사각형 그리기. 중심에 여기다 그리고 58에 58.5. 원래 58.5.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여기다가 4개 몇 파이 하나? 보면 5파이 관통 8파이 카운터 5mm라고 돼 있네요. 원래 4. 얼마인데 자 동그라미로 5파이로 고정시키고 하나 둘 아이고 잘못 눌렀네. 둘 셋 넷 적용 한번 눌러주고 지름 바꿔서 8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지워야 되니까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딜리트.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거 이 사각형의 스타트 평행선으로 그려도 되고 사각형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도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를 먼저 갈게요. 우선은 요거 평행선 그리기로 하나 동그라미 위치부터 잡을게. 여기서 여기까지 12에다가 더하기 50 가고 뒤로 빠꾸를 5만큼 해야 돼요. 5. 그러니까 내가 치수를 얘기하면 평행선 그리기로 그린 거를 얘기를 하면 57mm 간 거예요. 57mm 간 거.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10파이. 여기다가 5R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각 형태 그리기. 우측 중앙을 기준으로 12에 25 클릭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건 요거 하나니까 쉬프트 누르고 요거 찍고 요것만 다시 선택하고 딜리트.
접선, 두점선,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찍는 거예요. 끝단 4분의 4분점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형과 움직여야 돼요. 여기 끝단 이 도형과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긴 가상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렛 OR 주시면 되겠네. 나누기 지우기로 가운데 거 나누기로 지워주시고 필렛만 OR 주시면 돼요. 체인을 여기가 지금 도면상에 유괄로 돼 있는데, 유괄로 돼 있으면 저희가 이따가 잔삭 여기는 좀 작은 걸로 해보게. 잔삭 한번 넣어보려면, 그죠? 잔삭을 한번 넣어보게. 여기는 필렛 넣고 체인 필렛 할 거야. 필렛 넣고 여기 아이고 잘못 눌렀어. 여기는 한 좀 작게 한 4알 정도만 넣어보고요. 외곽은 6알 정도만 해서 아이고 4알 적용 누르고 외곽은 6알 해서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소재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 중심의 고정 대충 당기고, 이게 75니까 75에 75? 아니 너무 작은데? 85에 85. 15짜리가 얘가 재료다 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85에 85) 그리고 원점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뒷면은 레벨 2번에 올게요. 마우스 찍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복사 활성화된 레벨 몇 번이죠? 2번으로 해주시고요. 레벨이 없어졌네. 레벨에 2번으로 가실게요. 복사를 한 거고. 얘는 점선으로 바꿔도 되고, 그죠? 아예 숨으려면 찍고 마우스 오른쪽 형태를 선의 형태를 점선으로 바꿔도 되고. 근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거 좌우 대칭이 헷갈리면 놔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셋 3mm. 옵셋 어디간 와이어 프레임에 여기 보면 윤곽 오프셋 체인 잡고 엔터. 안쪽을 한번 클릭. 거리가 3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쌍 오케이. 이거 저거죠. 이거는 그냥 원점은 여기로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앞뒤로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얘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원점을 옮길 Z만 들어 올리면 되는 거긴 하죠. 그리고 평면만 다시 만들면 되니까 힘들죠.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그냥 주로 쓰는 거는 원점으로 옮겨서 쓰실 거예요, 편하게. 근데 아까 말한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찍고, 어차피 자연대칭이니까 안 뒤집어도 될 거고, 이동 Z가 마이너스 쪽으로 20mm 이동 뒤집었다고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Z를 20mm 내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뷰시트 한 번 더 써보고, 그러니까 원점 한 번만 더 옮겨보고, 어차피 주로는 뒀다 갖다 놓고 쓰긴 할 건데, 그래서 Z가 내려가 있게 해주세요. 2D만 가지고도 상관없으니까 뒤집어 써야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가공 경로창으로 가고 레벨을 1번으로 갈게요. 사이드는 없죠? 사이드는 없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머신에서 밀링 인